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이야기, 오음진리교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 고요한 밤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테러 사건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199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평화로운 도시의 일상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 바로 오음진리교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입니다. 어떻게 한 종교 집단이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들의 광기 어린 신념과 숨겨진 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의 끝자락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공허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전통적인 종교는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요가 강사 출신인 아사하라 쇼코, 본명 마츠모토 치즈오가 순수한 영적 수련단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음진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종 해탈자이자 그리스도, 심지어 부처라고 칭하며 요가와 명상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지친 젊은이들, 특히 고학력 엘리트들이 오음진리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사, 과학자,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가르침을 찾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과학과 종교를 결합한 듯한 독특한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였고, 오음진리교는 한때 일본 내에서만 약 1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신도를 거느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음진리교의 가르침은 점점 기이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도들은 교주인 아사하라의 피를 마시고 그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물을 마시는 등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아사하라는 세상의 종말, 즉 아마겟돈이 임박했다고 예언하며 오직 오음진리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강요하고 막대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세뇌된 신도들은 아사하라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했고 그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점차 오음진리교는 영적 수련단체를 넘어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최후의 전쟁에 대비한다며 무력을 통해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화학무기와 총기 제조에 필요한 과학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음진리교의 어두운 본색은 1989년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가족 살해 사건으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사카모토 변호사는 오음진리교의 비리를 파헤치고 탈퇴 신도들을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음진리교의 위협적인 실체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사하라는 사카모토 변호사를 악마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989년 11월 4일 밤, 오음진리교 신도 3명은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던 사카모토 변호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까지 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아기는 질식사시켰고 변호사 부부는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기 다른 야산에 안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음진리교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음진리교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오음진리교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을 납치하고 감금하여 살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아마겟돈에 대비한다며 화학무기인 살인가스를 직접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 중에는 화학, 생물학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 있었고 이들의 지식은 독가스 제조에 악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호주 서부의 외딴 지역에 양사육장을 매입했습니다. 겉으로는 농업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탄저균과 큐혈균 같은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량의 독가스와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여 최후의 전쟁에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오음진리교 본부시설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군사기지처럼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살인가스 제조공장, 총기 제조시설, 그리고 신도들을 감금하고 세뇌하는 비밀 공간까지 존재했습니다. 1994년 6월 27일 밤,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
갑자기 사람들이 눈과 목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호흡곤란을 겪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약 중독이나 가스 누출로 추정되었지만 곧 살인가스 테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움 진리교가 지하철 테러를 저지르기 9개월 전 살인가스의 살상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리허설이었습니다. 오움 진리교는 마츠모토 씨의 한 법관을 노리고 살인가스를 살포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오움 진리교의 소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츠모토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고노 요시유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했습니다. 고노는 살인가스 중독으로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고 자신 또한 중상을 입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오판과 무능은 훗날 오움 진리교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날 아침 오움 진리교 신도 5명은 각기 다른 지하철 노선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신문지로 싼 플라스틱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가스, 살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에서 신도들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우산 끝으로 봉투를 찔렀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무색무취의 살인가스가 지하철 객실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인가스는 신경작용제로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객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눈이 따갑고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승객은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물길래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공포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살인가스에 중독된 승객들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사는 비명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역무원들은 쓰러지는 승객들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살인가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역무원들은 직접 살인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부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테러는 일본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초기 지하철 테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일본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오움 진리교를 용의선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범행에 사용된 살인가스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은 극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로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제조하거나 다룰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독극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진 집단은 당시 일본 내에서 오움 진리교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둘째, 1년 전 발생했던 마츠모토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이 미제 사건에서도 살인가스가 사용되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오움 진리교가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에 동일한 독극물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강력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셋째, 오움 진리교에 대한 경찰의 기존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움 진리교가 신도 감금, 사기, 불법 무기 제조 등 여러 혐의로 내사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극단적인 성향과 비밀스러운 조직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한 경찰은 오움 진리교를 지하철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95년 3월 22일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 오움 진리교 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오움 진리교 본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살인가스 제조시설은 물론 막대한 양의 화학물질, 심지어는 총기 제조시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9년 발생했던 사카모토 변호사 가족 살해사건 진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오움 진리교가 벌인 수많은 납치, 감금, 살해 등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하라 쇼쿠는 5월 16일 오움 진리교 본부 건물 지하 비밀은 신처에 숨어있다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일본 사회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횡설수설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전 신도들의 증언은 그의 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사하라 쇼코는 2004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7월 6일 다른 핵심 신도 6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웅진리교의 광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였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웅진리교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은 일본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충격과 함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극악무도한 범죄는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종교의 탈을 쓴 극단주의 집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과 세뇌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광적인 신념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와 함께 사회가 이러한 위험한 집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웅진리교 사건은 비록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날의 공포와 희생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